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9분. 네, 이제 12시로 막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 소식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었죠. 어제는요, 보셨던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가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강지호 기자가 약간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너무 많이 전해드리려다 보니까 조금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따져보니까 야 그거 중요한 거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을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이 강지호 기자가 전해주고 간 재판 관련 소식을 제가 꼼꼼히 다시 한번 되짚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내가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전해드리지 못했구나 라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좀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강조를 못했구나 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빼먹었던 분, 아쉬웠던 부분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언론 플레이 노렸던 검찰 제대로 뭉개버린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을 아주 제대로 짓밟았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약간 도발적으로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팩트로 잘라서 질문해달라 대답하기 좋게 이렇게 되받아 쳐버리죠. 갑작스런 역공을 검찰이 맞은 거로 보여지는데 그 뒤에 검찰이 매우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하죠. 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찬찬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거법 관련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는 피고인 신문이었어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불러다 놓고 이재명 대표가 할 때 증인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어제 그 공소사항 전체에 대해서 다 피고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충분히 어제 하루 동안에 끝낼 수 있었고, 제가 볼 때 글쎄요, 2시간이면은 충분히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선거법 소송에서 걸려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나 김문기 잘 몰랐다, 이 부분 하나 하고요. 백현동 사업 진행할 때 이거 중앙정부의 특히 기획재정부 박근혜 정권의 이 압박이 너무 심했다, 내가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 협박을 받았다, 요런 내용, 요 두 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협박받았다, 내가 김문기 잘 모른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현재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선거법 재판을 받을 내용인가요? 이거 생억지 아닙니까? 이 정도 가지고 재판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 우리 마누라는 공부밖에 모른다, 밤에 일어나도 공부하고 있다, 이게 무슨 개소리 아닙니까? 술도 마실 줄 모른다, 개소리 아닙니까? 구약을 달달 외운다, 개소리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손해 준 적 없다, 그 거짓말 아닙니까? 그거 왜 다 기소 안 하는데? 그 딱 선거법 위반으로 다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하는데? 왜 안 하는데? 참. 자, 일단 내용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재판을 지금 1년 가까이 한다? 웃기는 거예요. 이건 재판에 들어올 건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법원에서 판사가 걷어차야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재판할 건이냐고. 가져가라고. 특히 백현동 부분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거예요.
국정감사장에서는 설령 그것이 위증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국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거지 선거법에 따라 처벌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법으로 처벌하지 말라고 딱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아유 씨. 웃기는 아유 진짜 씨. 자,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도 사실 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제 검찰은 시간을 엄청 끌었어요. 하루 종일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이렇게 꼬아서 한 번 저렇게 꼬아서 한 번 할가닥 뒤집어서 한 번 하루 종일 김문기 알아요 몰라요 이랬는데도 몰라요 저랬는데 몰라요 그랬는데도 몰라요 이거 저거 다 합쳤는데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말려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검사들도 아이고 자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이 다시는 법조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는 물론이고요. 변호사?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까지 검사로서 판사로서 나쁜 짓 하고 이상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상한 사건으로 기소했는데 그들이 단죄를 받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검사 판사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관행을 끊어주려면 확실한 처벌을 하든가 처벌이 안 된다면은 시민들이 명확하게 제지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해요. 설령 헌법재판소가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결정을 내리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탄핵도 해야 합니다. 자, 아무튼 어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검찰은요 여론전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짓을 한 걸로 보입니다. 괜히 하루 종일 이재명 대표를 괴롭힌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같은 질문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살짝 바꿔가면서 괴롭히고 반복하면요 사람이 어느 순간 되면 살짝 이상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은요 같은 게 반복되면 지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하게 돼요. 그거를 노리겠다는 거고 그걸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 거기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검사들이 자극적인 소재와 단어로 이재명을 공격했지만 여유 있게 받아 넘깁니다. 어제 강지호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대표 잘 대처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까 참 이상해요. 이렇게 기사가 났어.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상한 대답을 한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골프와 낚시를 했지만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이거 누가 잘못 들으면은 이상하다. 무슨 소리야? 이재명이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국힘당 쪽 애들은 이걸 가지고 분명히 또 시비거리를 삼을 거예요. 딱 그렇게 베베 꼬을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이지 않는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다른 사람의 기억이 맨날 틀릴 수밖에 없더라. 사람은 항상 자기 위주로 기억을 갖고 있고 기억은 조금씩 왜곡되기 때문이다. 즉 나는 기억이 없지만 그래 보니까 팩트는 팩트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기억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기억과 사실이 다를 수 있는 거고 나는 기억을 못하겠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뒤 전후 사정은 딱 잘라버리고 제목만 이렇게 딱 뽑아놨단 말이야. 마치 이재명 대표를 이상한 말을 아주 궤변을 들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자,
이거 진짜 아우 씨. 진짜 아우. 예, 언론이라는 게 있다구입니다. 예, 있다구예요, 있다구. 자,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김문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김문기에 대해서 특별한 인연이 없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때문에 정말 시끄러워서 내가 머리가 아팠는데 내가 김문기한테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 비교적 이게 정상적으로 나온 기사죠. 그나마 이 기사도 내용상 보면은 상당히 삐딱하게 썼구나 라는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요렇게 제목을 뽑고 요렇게 기사를 쓴 거는 비교적 그나마 나은 편에 속했어요. 하지만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강지호 기자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제 검찰이 시작부터 이재명 대표를 긁어요. 피고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도발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한테 감정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긁겠다. 막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0년 4월에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에 변호사로서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맡아 성남신도시 개발 및 리모델링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질문이 너무 길죠? 아니, 뭐가 이렇게 길어요? 질문이 여러 개 섞여 있습니다. 2010년 4월에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에 변호사로서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맡았고 성남신도시 개발 및 리모델링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느냐? 자, 질문 한 3개를 하나로 엮은 거죠. 이거는 예, 아니요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검사들은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질문 속에 틀린 얘기, 자신들이 한두 가지씩 함정을 숨겨둬요. 보통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 대목, 리모델링 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하는데 이게 길게 질문을 할 때는 앞부분에 함정을 숨겨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때는 보통 대답하지 말거나 하나하나 잘라서 얘기를 하거나 틀린 게 있다라고 틀린 것만 먼저 똑 짚거나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질문을 잘라서 팩트 위주로 좀 해주시죠. 일단 2010년 4월이 아니고요. 2010년 6월입니다. 성남시장 선거는요. 변호사로서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 변호사로서 맡은 거는 아니죠. 그냥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맡은 적은 있겠죠. 그런데 그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로서 성남신도시 개발이나 리모델링 활동을 했는지는 사실 또 좀 별개의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줄줄줄 엮어 놓으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거죠. 이게 사실은 검사들이 흔히 쓰는 일종의 트랩, 함정인 거죠. 함정을 딱 파놓고 이재명 대표를 몰아넣으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질문 좀 잘라서 팩트를 가지고 좀 해라. 당장 말이야 6월하고 4월도 헷갈리냐 임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사들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첫 질문부터 반격을 당하니까 아마 정신이 아득했을 겁니다. 버럭 화를 내죠. 묻는 말에 묻는 말에만 답해달라. 아니, 답할 테니까 좀 답할 수 있게 질문해야지. 답할 수 있게 질문해야지. 그죠? 제가
몇 번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답변이 나오면요. 그건 변호사님 생각이고요.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검사님 생각이시고요. 또는 고소인은 그렇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답을 못하죠. 자, 뿐만 아닙니다. 검찰은요, 이 이후에도 계속 이재명 대표를 살살 긁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혀요. 이게 바로 김문기하고 패밀리 아니냐라는 대목입니다. 검찰이 묻습니다. 김문기하고 패밀리죠? 정진상, 유동규, 김문기 이 사람들이 이재명 패밀리라는데 알고 있습니까? 참, 아니 저는 유동규가 이재명 패밀리라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유동규는 글쎄 이재명 대표와의 패밀리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정진상 실장이라면 모르겠는데 유동규는 아니에요. 그런데 김문기 더더구나 아니죠. 유동규는 자기가 이재명 패밀리였다고 바득바득 우기고는 있습니다만 김문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이재명 패밀리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김문기가 거론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검찰이 김문기까지 거론하면서 이재명 패밀리라며? 알고 있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누구라고요? 누구요? 김문기요? 자, 검찰이 여기서 아마 속으로 당황했을 겁니다. 아씨, 안 걸리네. 아씨, 안 걸리네. 자, 여기에 다시 검찰이 묻습니다. 정진상, 유동규, 김문기다. 이재명 패밀리라 그러지 않느냐? 이들이 이재명의 측근으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사실이 있지 않냐? 처음 듣는다. 산하기관 팀장이 시장 패밀리라고 주장했다는 거냐? 말이 되냐? 아니 그렇죠. 산하기관장도 아니고 산하기관의 팀장 정도가 어떻게 아니 내 패밀리를 그거 먼 데다가 처박아 둡니까? 그게 말이 돼요? 패밀리인데 그 먼 데다 처박아 두는 게 말이 됩니까? 김문기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성남시청 안에 있었던 거 아니고요. 성남시에서 독립이 된 사업소의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뭐 그룹 본사라고 한다면 일종의 계열사의 실무 담당자 이런 정도 사람인 거죠. 이 실무 담당자하고 회장하고 패밀리다. 이게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이 검찰은 이거를 일부러 성립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거나 잘 모르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기까지 패밀리로 엮으려고 한 거야. 패밀리로 엮어야만이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지. 함정 파놓고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질문 자체는 이재명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패밀리 아니냐라고 물었던 건데 이재명 대표가 뭐시라? 패밀리? 야 아무리 그렇지만 산하기관의 팀장하고 나를 패밀리로 엮냐? 그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라고 세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놈들이 이런 식으로 그림표, 우리 보통 조직도라 그러는데 이 그림표 같은 거 잘 그려 넣어요. 옛날에 안기부에서 간첩 사건, 무슨 대학의 무슨 조직 사건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그림표, 뭐 조직표 쭉 도표 그려 거 잘 많이 했거든요. 그런 짓을 지금도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사놈들이 이런 짓을 지금 잘 해요. 예? 오죽했으면 장용진까지 이재명 간첩단 사건에 포함시켜 놓겠냐고. 내가 들으면서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 순 개새끼들 진짜 참. 자, 이런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그런데 한두 번이었냐? 어제 하루 종일 반복이 된 거야. 정말 하루 종일 반복이 됩니다. 진짜 지루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이런 질문이 정말 지루하게 반복됩니다. 지루하게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렇게 해서 어떤 말꼬투리 하나, 이재명 대표의 실수 하나를 끄집어내려 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이 있지 않느냐? 저런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래도 김문기를 모르냐? 저래도 김문기를 모르냐? 자, 그 중에서 보면은 원래는 8명이 나온 블로그 사진이었는데 이 중에 3명만 똑 오려내가지고 이래도 모르냐? 라고도 질문합니다. 심지어 수천 장이 넘는 사진.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명이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라고 했던 사진 중에서 2,000장에 2,000장. 사진이 이재명 대표가 그때 호주 가서 찍은 사진이 2,000장이 넘어요. 그 2,000장이 넘는 사진 중에서 20장을 골라낸 거예요. 그 중에서 김문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같이 있는 사진만 골라낸 겁니다. 아니, 2,000장을 찍었으면 그 중에 한두 장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천 장이 넘는 사진 중에서 20장 탁 뽑아가지고 야, 이거 이재명하고 너 김문기 같이 찍었네. 이래도 모르냐? 그 20장 사진을 계속 제시하면서 이래도 몰라? 저래도 몰라? 물었던 거예요. 그 사진이 뭐다? 예,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그 다음에 이 사진.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진만 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모를 수 있지?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게 2,000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과일 둘러보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 눈이 마주친 사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김문기하고 이재명하고 눈이 마주친 사진도 거의 없어. 이재명 뒤에 병풍처럼 서 있어. 내가 그럼 내 병풍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 지금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저 책꽂이 보이십니까? 저 책꽂이에 무슨 책이 꽂혀 있는지 제가 다 알아야 돼요? 저거 대부분 제가 읽은 책입니다만 저 책 중에 일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일부는 부산에 있는 우리 본가에 우리 부모님 댁에도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평에 있는 뭐 우리 집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있고 여러 군데 책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내가 읽었긴 읽었는데 내가 그 책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 지금도 헷갈려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데 야, 네 뒤에 병풍에 있는 그 책 그거 있는데 그거 몰라? 모르지. 옛날에 내가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은 나는데 그 책이 지금 여기 있는지 거기 있는지 내가 어떻게 다 알아? 병풍이야, 병풍. 병풍을 내가 다 기억하라고? 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검찰이 뭐라고 한다고? 야, 하위직이라서 무시한 거냐? 그래서 네가 모른다고 하는 거냐? 요렇게 빼딱선을 탑니다. 참 검사라는 놈이 야비한 거지. 검사라는 놈이 야비해. 그러면 한동훈이는 뭐 내 봤다는 얘기 나 뭐 안다는 소리 안 하대. 어디 가서 참네. 글쎄 내가 맨날 한동훈이랑 뭐 만났다 무슨 얘기했다 하는데 한동훈 한 번도 그 가타부타 말한 적이 없대. 윤석열도 마찬가지. 그건 뭔데? 와 대답을 안 하는데.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 이게 어제로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이게 다음 주에 또 반복이 된다는 거죠.
같은 질문을 하루 종일 반복했는데, 그래서 사실 어제 다 마무리 지었어야 할 백현동 사건에 대한 질문은 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에는 오후에만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 검사들이 이 지랄을 떠는 바람에 결국 다음 주 오전에도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검찰이 명절을 앞두고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속셈인 거죠. 다음 주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꼼수를 부리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까지 같이 엮어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쯤에 김건희 아마 수사심의위원회 그 결정을 해가지고 아마 무혐의 결론을 내릴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럼 거기에 물타기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타기를 하려면 또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를 섞어 넣어야겠죠. 그러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꼼수인 거죠. 검사가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꼼수 천국이에요. 꼼수 천국. 이런 검사놈들을 탄핵을 하려고 하는데, 이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안 받아주고 있다는 게 저는 참 답답스럽습니다. 헌법재판관들부터 탄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문형벤이 이런 사람들, 진보 진영의 한 일원이라고 해서 헌법재판관이 된 사람들, 솔직히 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니었다면 지들이 언감생심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럼 제 역할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뒷짐만 지고 있는지. 이래서 법조인들 믿으면 안 돼요. 하나같이 믿으면 안 돼요. 얻어먹을 줄은 알지 갚을 줄 몰라요. 아, 답답하다. 아우, 정말 열받죠. 내 손안에 너 있다님,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그냥 무능 자체다. 무능한 겁니다. 무능.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